첫 번째 질문, 전문의 피부과에서만 할 수 있는 시술이 있나요? 피부과 전문의들만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시술들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연예인이 자주 하는 시술이 또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조회수가 구독자에 비해서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그동안 쌓여왔던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네, 조금 긴장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하나씩 달아주신 소중한 댓글이니까 최대한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만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모두가 다 의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술은 다 가능해요. 다만 우리 난치성 질환에 주로 사용하는 엑시머 레이저나 혹은 광선 치료 등등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상주하는 기관에서만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쪽 업계에 계신 분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덴서티와 같은 그런 고주파 장비를 시술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스탬핑 방식이라고 해서 도장 찍듯이 이렇게 한 번씩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기는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에너지의 양을 유지하거나 혹은 통증을 조금 조절하기 위한 그런 몇 가지 그 상황들이 있을 때 무빙 테크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테크닉들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마다의 노하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어떤 방식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고주파를 하는 목적, 이제 그로 인한 어떤 변화를 충분히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환자는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서 전달하는 총 에너지 그리고 환자의 그 피부 상태에 맞춰서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주파라는 것의 원리는 특히 단극성 고주파 에너지가 이제 피부에 작용을 했을 때 우리가 의도하는 만큼의 단백질 변형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그게 이제 다시 재생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차오르고요. 그리고 따라서 피부 결이나 또는 모공 탄력이 개선되는 이런 이제 효과를 개선하는 건데 300샷과 600샷은 샷수에서도 아시다시피 600샷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긴 시간에 들여서 이제 요리를 하는 것과 짧은 시간에 요리를 하는 것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짧은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에너지를 높이지 않고서는 사실은 효과가 떨어지겠죠. 국소적인 부분에 특별히 고민이 더 있으시다든지 혹은 턱선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어떤 부위에 한정돼서 치료를 원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는 충분한 샷수와 그리고 견디실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에너지를 서로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효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피부과적인 관리를 꾸준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겠죠. 아무래도 저한테 오시는 이제 연예인 분들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은 티가 많이 나면 안 되겠죠. 기초죠. 탄력과 모공이나 잔주름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고주파류의 장비들은 굉장히 주기적으로 이제 받으시고요. 피부의 어떤 보습이라든지 재생을 위해서 LDM이라든지 혹은 스킨 부스터류의 그런 관리들을 해주시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의 고민이 있더라도 지체하지 않고 병원에 오셔서 본인의 얼굴 상태, 현재 상태에 가장 맞는 그런 시술과 관리들을 받으십니다. 그게 가장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일자, 선상의 흉터를 남기게 되는데요. 기후성 흉터 혹은 켈로이드라고 해서 흉터가 튀어오르는 그런 양상의 흉터, 가끔씩 가렵기도 할 수 있고요. 기후성 흉터를 예방하는 그런 방법 첫 번째,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자국을 좋아지게 하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양파 추출물과 헤파린 성분 같은 것들이 포함된 그런 연고를 유지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하시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붉은 혈관을 이제 줄여줄 수 있는 혈관 레이저, 피부 결을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흉터 레이저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는 적절하게 추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렇게 구분하는 건 사실 좀 애매하고 대부분의 수입 필러 중에서도 병원에서 선호하시는 필러가 흔히 얘기하는 벨로테로, 레스틸렌, 주비덤 이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라인은 공통점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세계 각국에서 검증을 받았고 만드는 그 과정이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필러에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부위별로 적절한 필러, 이게 꼭 수입이냐 국산이냐를 따지지 않고 적절한 용량으로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네, 이렇게 시술을 잘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직후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필러 지연형 면역 반응이라는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필러 같은 경우는 어떤 필러든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검증 기간이 오래돼요. 상대적으로 수입 필러일수록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그 차이가 조금 갭이 컸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회사들도 사실은 노하우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국산 필러의 몇몇 제품들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촬영했던 영상들에 이제 달아주셨던 궁금한 점들 제가 오늘 시간을 내서 한번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저희 채널의 모토가 소통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제가 실시간으로 답을 달아드리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이렇게 한 번씩은 시간을 내서 궁금한 점들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